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참 화려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인테리어, 사진 찍기 좋은 예쁜 비주얼의 음료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화려함에 이끌려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오신 적 없으신가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정작 맛이라는 본질이 형편없는 곳들 말입니다. 그런 매장들은 한두 번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커피의 가장 무서운 기초는 바로 맛의 일정함입니다. 오늘 맛있었는데 내일은 싱겁고 모레는 쓴 커피. 이런 매장을 손님이 믿고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일정한 맛을 유지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같은 노력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밝은 미소와 친절함이라는 기초가 더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커피가 맛있어도 불친절한 곳에 다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맛의 일정함이 흔들리면 손님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매장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학 이상달. 낮은 곳에서부터 공부하여 높은 경지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달, 즉 화려한 성공과 높은 매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공자는 하학, 즉 기본과 기초가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군자 무본, 본립 이도생.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야 갈 길이 생긴다. 매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손님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근본입니다. 이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길, 도가 열리는 법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다질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밝은 미소로 고객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이고, 둘째는 청결한 몸가짐입니다.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갈한 차림새와 깨끗한 매장을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고객의 믿음이라는 거대한 성을 만듭니다. 여러분, 건물도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삶도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과정은 지루하고 남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고객과 신뢰를 쌓아가는 그 시간이 결국 줄 서는 매장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소 한 번이 깨끗하게 닦은 테이블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건물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허실편 10일 나를 배우면 살고 나를 닮으면 죽는다. 시작하겠습니다. 고형 병지극 지후 무형 무형 즉 신간 불능규 지자 불능모 인형 이치 승우증 중불능지 인계지야 소위 승지형 이막 지오 소이제 승지영 고기전 승불복 이승형 우무궁.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용병술에 그치는 모습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
깊게 파고든 간첩도 엿볼 수 없고 지혜로운 자도 대책이 없다. 적의 모습에 따라 거둔 승리를 사람들 앞에 놓아도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이긴 모습은 알지만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른다. 그러므로 싸워 이기는 방법이 중복되지 않으며 적의 모습에 무궁하게 적응한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용병술에 그치는 모습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 원문의 형벌은 형은 동사로 사용되어 모습을 보이다, 가장하다, 거짓 동작을 하다 등의 뜻이다. 그러니 용병술에 있어서 고의로 거짓 모습을 내보이는 것이다.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만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참된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태종 이세민이 갈파했듯 온갖 방법으로 적의 실수를 유도하고 아울러 적이 오판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용병술의 방법과 방식이 변화무쌍하며 극치에 도달하면 극치의 경지에서는 그 어떤 규칙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모습이 없는 단계, 즉 무형이 된다. 모습이 변화무쌍하여 정해진 모습이 없고 일관성마저 없으니 규칙도 없다. 정해진 모습이 없고 규칙도 없으니 적은 나를 판단할 수 없고 그저 내가 설계한 판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 깊게 파고든 간첩도 엿볼 수 없고 지혜로운 자도 대책이 없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용병술이 극치에 이르면 정해진 모습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 간첩이 깊게 파고들어와 엿봐도 나의 허실을 알 수 없다. 강약이 밖으로 누설되지 않으니 비록 지혜로운 적이라도 더 이상 나를 어찌해 볼 수 없다. 아군으로 깊숙이 파고든 고정 간첩이라도 나의 허실이 드러나지 않으니 엿볼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강약이 드러나지 않으니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적도 나를 대응할 방법이 여의치 않게 된다. 적의 모습에 따라 거둔 승리를 사람들 앞에 놓아도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다. 거짓된 모습으로 적을 그릇되게 유도하여 그런 거짓된 모습이 극치에 달하면 변화무쌍하여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 무형이다. 그런 무형으로 적의 모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승리하고 그 승리의 결과를 대중 앞에 내놓아도 대중은 알아볼 수가 없다. 무형으로 이겼으니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 턱이 없는 것이다. 원문의 착은 차고, 착각이 뜻이 아니라 동사로 사용되어 놓을, 치의 뜻이다. 그러므로 억문의 착승우중은 치승우중으로 읽어주고 승리를 사람들 앞에 놓아도 새긴다. 승리가 사람들 앞에 있어도 어떻게 승리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마이가 요동을 정벌하여 마침내 공손회를 격파했지만 사마의 휘하의 참모들마저 어찌된 일인지 아리송했지 않는가? 그래서 참모장 진규가 여쭈어 사마의 일장 강의를 끌어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내가 이긴 모습을 알지만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른다. 그러므로 싸워 이기는 방법이 중복되지 않으며 적의 모습에 무궁하게 적응한다. 내가 어떻게 군대를 움직이고 어떤 모습으로 승리하는지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적의 모습에 어떻게 적응하여 승리하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다음번에 적의 모습은 저번과 다를 텐데 나는 적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기에 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사용하는 전술과 전략 중 중복이 되는 법이 없다. 적의 모습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적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다. 나를 배우면 살고 나를 닮으면 죽는다. 남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그대로 따라하는가? 결과는 항상 망한다. 왜 그럴까? 그런 줄로만 알았지 그렇게 될 줄은 모르기 때문이다. 남은 그 당시 조건이나 상황에 근거하여 그렇게 했기에 성공한 것이다. 당신이 흉내를 내릴 때는
이미 모든 조건과 상황이 변해버렸다. 게다가 당신이 보았던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고립된 행동이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전제와 조건이 맞물린 것이다. 당신은 그런 전제와 조건이 없는데도 겉으로만 흉내를 내고 있으니 고양이를 보면서 호랑이를 그리는 격이다. 남이 되니까 나도 될 거라 생각하지만 될 턱이 있겠는가? 한신의 배수진을 또 꺼내보자. 사지로 몰아넣어야 살려고 발버둥 쳐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다. 오합지졸 1만 병조를 몰아세워 강물을 뒤로하고 진을 쳤으니 밀리면 물고기 밥이 된다. 그러니 그들은 사력을 다해 싸우지 않겠는가? 세상에나 20만 대군을 이겼던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만일 몇 시간만 더 교전했다면 그 1만 병졸은 전멸했을 것이다. 혹은 상대편이 일제히 고함을 질러 투항하면 살려준다고 했을 때 무기를 던지고 달려갈 병졸이 태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한신에게 2,000명의 기병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조나라 병원으로 돌입하여 조나라 깃발을 모두 뺏고 한나라 깃발을 꽂았기 때문이다. 조나라 병사들은 본거지가 함락되었음을 깨닫고는 경악하여 이리저리 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승기를 잡아 한신의 군대가 밀어붙여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므로 2,000명의 기병이 관건이었다. 배수진 혹은 배수일전이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알고 있다. 알았다면 다음번의 전장에서 당신은 배수진을 칠 담력이 있는가? 알다시피 한신도 배수진은 그때 한 번으로 그쳤지 그 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적의 모습에 따라 그때마다 계속 변했기 때문이다. 나를 배우면 살고 나를 닮으면 죽는다.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거나 논의하는 것들은 모두 관건이 아니다.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는 그 당시의 전제, 조건, 상황이다. 둘째는 성공한 자가 지난 10여 년 내지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내공이다. 성공한 자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은 대개 둘째 항목은 결여되어 있고 첫째 항목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 유행처럼 한동안 맹렬하게 흉내를 내보지만 결과는 헛수고다. 한 가지 또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점은 병법을 배울 때 가급적 역으로 해보라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며 혼자 백일몽을 꿈꾸어서는 안 된다. 아주 속된 말로 노골적으로 말해보자. 남을 엿먹일 궁리를 하지 말고 남에게 엿먹지 않을 궁리를 해보라. 만일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온갖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고 오판하게 하여 이번에는 개똥이를 등칠 것이고 다음에는 말똥이를 벌겨먹을 것인즉 수시로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적응하느니 나는 용병술의 끝이인 무영의 경지라고 자아도취에 빠져봐야 그것은 손자병법을 읽을 때나 신이 나는 것일 뿐 막상 전쟁터로 나서면 되는 일이 없다. 그러느니 차라리 거꾸로 해보라는 것이다. 손자병법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신을 당지로 설정하고 심사숙고해 보라. 내가 혹시 실수나 오판으로 유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상대방의 거짓 동작에 현혹되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돌아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 다시 상대방을 이모저모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병법을 제대로 배우는 길이다.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읽는 것이다. 책을 통해 자기를 관조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사람들은 따라서 자기를 책 속의 주인공으로 여기는데 그것도 꼭 승리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맡고 또한 승리자의 정서에 취한다.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거꾸로 생각해보라. 아무나 못하는 일이니까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에게 패한 자로 설정하고 생각해보면 된다. 무엇을 생각할까? 어떻게 해야 패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손자병법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더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화려한 승리를 하는 주인공처럼 백일몽만 꿈꾼다면 필패입니다. 겉모습만 배우고 따라한들 내공이 받쳐주지 않으니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초에 충실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사업도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기본적인 원칙들을 충실히 따른다면 손님은 매일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자주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님이 많아지니 줄을 서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로스팅 후 2, 3일 된 신선한 원두, 일정한 물의 추출 온도, 일정한 굵기의 그라인딩된 원두, 동일한 양의 원두 무게, 일정한 추출 시간의 원두, 이 모든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매일 맛있는 커피를 손님들은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깊은 내공을 모르고 겉만 보고 화려한 동작과 장비나 인테리어만 보고 따라한다면 과연 똑같이 줄 서는 매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관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상대가 패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 생각하고 나라면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 해보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화려한 전술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이치를 깨달아야만 진정으로 이해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전쟁도 내가 하는 것이며 날짜와 시간도 내가 정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리드해야 하는 것이죠. 인생과 사업도 같습니다. 타인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삶이 주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